상가 권리금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거 너무 좋다. 네. 요즘 권리금 예전만큼 못 받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지금 렌트프리 뭐 6개월 이상 해주는 경우도 많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예비 창업자시라면 이거를 좀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임차인 분들은 네. 이제 권리금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런 얘기죠. 권리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좀 낮출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광고를 해도 효율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거죠. 본질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 대표님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네, 맞아요. 하셨어요. 확실히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을 했을 때 매장으로의 전환율 상당히 낮아진 것 같고. 그렇죠. 다음은 맨야케이 서동국 대표님이 소자본 창업 노하우에 대해 써주셨는데요. 요즘 불황이라서도 있고 배달 전문점도 많아지고 해서 창업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업종에 대한 트렌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상권 트렌드 내용인데요. 상권 변화도 요새 진짜 빠르잖아요. 이 두레 비즈니스의 박균우 대표님은 2020년대 상권은 어떤 변수가 작용할까에 대해서 역시나 저출생 고령화를 짚어주셨어요. 최근 5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5살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4.8세, 45세인데 한 5년 뒤에는 50대로 넘어갈 것 같고, 물론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활발한 시니어 계층도 있지만 아무래도 MZ세대가 많이 가는 상권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상권을 이제 공략을 해라 하셨어요. 고령화가 되면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니까 어떤 업종도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렇죠. 아이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일본도 단카이 세대라고 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보다 조금 10년 앞섰거든요. 일본은 45년에 패망하고 나서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50년대에 좀 많이 태어났다면 그래서 2010년대에 그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 세대로 올라왔어요. 그때 외식업이 엄청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10년 뒤니까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거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노리는 아이템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쌍화 카페라고 쌍화차 전문 카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차, 한방차, 이런 것들. 맞아요. 건강에 대한 수요는 늘 변하지 않는 수라고 보는데, 근데 이 시장이 더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상가 권리금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거 너무 좋다. 네. 요즘 권리금 예전만큼 못 받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이거는 이제 부자 창업스쿨의 이용규 대표님 써주셨는데 2019년부터 22년 사이에 꼬마 배팅 투자 붐이 일었다. 근데 그때는 영끌해가지고 인수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공실은 늘어나면서 기대했던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패닉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물을 사실 때 이자 있잖아요. 이자. 임차료가 잘 맞춰 나오면 좋겠지만 한 6개월 1년 안 맞춰질 때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내가 그 이자액 곱하기 2.5배의 소득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렌트프리 뭐 6개월 이상 해주는 경우도 많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예비 창업자시라면 이거를 좀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임차인 분들은 이제 권리금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런 얘기죠. 권리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좀 낮출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기존 임차인 분들이 권리금을 아직은 심리적으로 못 낮추고 있대요. 처음에 주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쵸. 내고 들어간 것도 있고, 인테리어 투자 이만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장사가 어려워서 이제 적자가 쌓인 거를 권리금으로 좀 회수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낮아지게 돼 있다. 여기서 또 하나 핵심 팁이 있어요. 그 자리를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창업자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얼마 내려면 내가 사야 될지에 대한 건 솔직히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저는 65% 정도에서 70%에 들어가겠다는 마음만 생기면 저는 그냥 계약금 넣으라고 하거든요. 70%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넣어서 그 자리를 내가 뺏기는 케이스 생겨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한 70% 정도 70%? 확신이 들면 그냥 계약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장사천재 양승혜 대표님이 네. 써주신 건데, 마케팅 인플레이션 시대다. 광고를 해도 효율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거죠. 본질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 대표님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네, 맞아요. 하셨어요. 확실히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을 했을 때 매장으로의 전환율 상당히 낮아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또 마케팅이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다 같이 네. 잘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래서 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릴스 같은 것들도 내가 매일 잘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남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장사하면서 인스타 하기가. 그럼 거기서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데이터적으로 블랙키위나 자비스에 내 매장 상호명을 치면 보통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검색량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나오세요. 네. 근데 릴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4천, 5천씩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네이버 플레이스의 어느 키워드에, 맛집 키워드에 나를 노출시켜서 클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바로 나를 검색하게 만드는 거. 네, 그러려면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많이 관심 가지세요. 네. 누루집의 최성민 대표님이 써주신 내용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들어가는데, 아, 네. 예. 사장님이 모델이 되는 게 좋다. 아. 그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인스타도 지금 너무 인플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인스타에 맛집 소개 딱 뜨면 이제 찾아가 봤지만 그런 게 네. 너무 많아지니까. 네네네. 근데 사장님 얼굴이 나오거나 하면 신뢰가 가는 거죠. 그리고 네. 크로스 플랫폼 시대다라고 루트 컴퍼니 오정훈 대표님이 써주셨는데, 오. 이 플랫폼이 요즘 너무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인스타, 네이버 플레이스 뿐만 아니라 요새 스레드를 또 많이 한다더라고요. 네. 맞아. 이런 것들이 점점 트래픽이 분산이 된다. 사람들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네.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골고루 다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또 리타게팅을 또 해야 된다. 전에 봤던 사람한테 다시 노출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 또 있나 봐요. 네. 그렇게 2번, 3번 보면은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 아, 맞아요. 인스타에 스폰서 광고 활용해서 리타게팅 다시 네. 하는 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참 할 게 많아지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마케팅을 하냐면은 사실 매출을 올린다라기보다는 남의 걸 뺏어오기 위해서 좀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마케팅에서 사양평준화된 플랫폼에서 또 사양평준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계속 확장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뺏기지 마시고 네. 뺏어 오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맨야케이 서동국 대표님이 소자본 창업 노하우에 대해 써주셨는데요. 요즘 불황이라서도 있고 배달 전문점도 많아지고 해서 창업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소장공인 실태조사 자료 보면 2019년쯤에 한 1억 3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2년 전쯤엔 8,600만 원 정도 내려가네요. 네,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계속 낮아질 것 같아요. 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소형 점포 위주로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형 점포로 창업을 할 때 매출을 높이려면 필연적으로는 줄을 세워야 된다. 네, 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게 하는 게 중요한데 손님들이 줄 서는 걸 싫어한다. 그 중에는 자존심 상해서라는 이유가 있더라. 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가게가 대단한 가게가 아닙니다. 가게를 낮추면서 메뉴판을 먼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겸손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줄이 서고, 그럼 그 줄이 그때부터 이제 선순환돼서 줄이 줄을 부르더라. 줄을 세워야 된다의 핵심이 줄 서 있는 거 보면 와 뭐야 저기 맛집인가? 네. 요 생각을 딱 들게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크게 하는 것보다 네. 작게 하는 게 더 네. 장사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마케팅하기도 좋다. 다음은 스토어디의 양덕우 대표님. 이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 한 11개 하시는 메가 프랜차이즈이신데 변동비를 잘 관리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변동비. 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변동비엔 뭐가 있을까요? 운영 비용 중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비는 이제 매달 똑같이 나가는 월세, 세무 기장료, 방역, 서비스, 렌탈료. 네,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변동성 고정비다. 3명을 쓴다 그러면 그 상태로 이제 쭉 고정비지만 한 명이 빠지거나 늘어나면 이제 변동이 되는. 그래서 변동성 고정비 인건비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고정비는 이제 쭉 일정하게 가고, 물가 상승이 대부분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라 기울기가 최근 들어 엄청 가팔라졌다. 그래서 변동비 항목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를 엑셀로 꼭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 매장에
엑셀 표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배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얼마 이상 팔아야 변동비 제외하고 수익이 남는지 이런 구간을 찾아내야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매출 원가율이 오르고 배달 수수료가 오르고 인건 비율이 오르는 때는 일일 손익 계산서를 잘 관리해야 하거든요. 네.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은 원가율이 올라, 인건비가 올라, 배달 수수료가 올라, 그럼 내가 세트 메뉴를 바꿔야 되는지,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장님들이 해야 할 역할은 사실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써야지만 또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양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일일 손익계산서 다존포항이 관리하는 양식을 제공해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책의 한 절반 좀 안 되는 내용인데 이제 엑기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네. 아, 이거 내 채널에서 해야 되는데 네, 요약을 좀 해드리면 저는 2025년에 자영업 시장이 정말 대전환기를 맞았다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당사 고수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향 평준화돼 있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도태될 분들은 도태될 것 같다. 네, 시장이 좀 어목하다는 거고요. 자영업자들도 양극화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불황이 당분간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네. 브랜딩보다는 가성비가 네. 중요해졌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일식이 유행이었다면 내년에는 한식이 또 다시 유행할 것 같다. 그리고 마케팅이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사장님이 직접 모델이 되시든지 직접 인스타를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컨셉으로 차별화하면 후발주자라도 성공할 수 있다. 백업커피 사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재방문 고객을 노리는 게 마케팅 효율이 좋다. 크로스 플랫폼 시대니까 뭐 여러 플랫폼을 마케팅을 하고 리타게팅까지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변동비가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원가 관리나 푸드테크 장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창톡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앞으로 창톡의 또 방향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는 분들 중에 장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의 비중을 네. 좀 줄이고 대표님 같은 선배 네. 창업가 네. 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게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정부 기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네. 선배 창업가 분들하고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자영업이 앞으로 새로운 국면에 맞을 거라고 보는 게 자영업 시장에 F&B에 투자를 하는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요. 콜라보를 해서 수직 계열화가 되는 흐름이 또 보이더라고요. 자영업자 분들이 본인 브랜딩만 제대로 돼 있다면 창톡에서 각 파트너십을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네.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브랜드를 잘 키워왔다면 창톡에서 뭔가 중간에서 이렇게 투자사를 네네. 이런 파트너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겠다는 거죠. 네네. 너무 좋다. 중기부에서도 지금 역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100% 투자해서 망하면 가계부채로 고스란히 넘어오는데 분산 투자를 하도록 하면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일반 소상공인들은 너무 폐업률이 높아서 이거를 투자로 했다가는 투자자의 손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수분들한테는 그래도 성공 경험이 있고 예,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들이 또 몰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도 더 창출하고 후배 창업자들한테 노하우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창톡이야. 유튜브 창톡에서 또 많은 영상 보시면서 내 사업 발전시켜 나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네. 오늘 여기서 끝!